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한국은 이미 대공황이 왔다. 빨리 대비해야 생존합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미국장이 지금 빠졌잖아요. 미국장이 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 상장된 미국 ETF들도 죄다 빠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거 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계속 빠졌죠. 국내 증시가 지금 뭐 보면은 이거 국내 증시도 대박입니다. 삼성전자 이거 지금 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죠. 삼성전자 계속 헤매고 있고 SK하이닉스 잘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박스에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나 다른 주식들도 다 죄다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뭐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에 후퇴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는 후퇴 때문에 거의 기대가 없어졌죠. 그래서 2500선도 반납하면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을 내려가고 1%나 빠졌고요. 코스닥도 1.35%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또 8,700억 원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야, 역시 진짜 점점 우리나라는 이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IMF라고 하죠. 뭐 IMF가 안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IMF를 떠나서 이 경기 침체와 이미 대공황 같은 이런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설날이 오잖아요. 명절이 오는데요. 한번 명절에 한번 마트 가셔서 이따가 장을 한번 봐보시고요. 물가 엄청나게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만약에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에 만약에 본가가 있다, 고향에 지금 고향이 지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내려가서 지방에 예전에 중심 상권, 뭐 지금도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뭐 대구, 부산, 뭐 광역시도 물론, 뭐 광주, 광역시 물론이고, 그냥 지방 중심 상가들 가보면은요, 1층의 공실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이미 대공황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이런 대비책이 있을까? 저는 그게 참 걱정이고요. 미국채 10년 수익률만 봐도 지금 이제는 엄연하게 지금 위에 고점에서 예전에 지금 80년대 이 고점, 폴 볼커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고점에서 쭉 선을 그어 보니까 이제는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예요.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가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국 금리가 떨어질 거야 계속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그 희망회로와 다르게 현실은 이제는 트럼프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금리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옛날에 지금 뭐 몇 년, 뭐 21년, 22년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금리 올릴 때 같이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뭐 부동산 PF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때 매를 맞았어야 되는데 매를 맞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후폭풍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마 더는 저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빨리 대비를 하라고 매번 이런 영상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도 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환율 안정, 경기 부양, 하는의 선택은, 그래서 전문가 전망도 팽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더 뛸 위험이 있죠. 금리를 낮추면은 당연히 환율이 뛰겠죠. 그 다음에 인하로 계엄 등의 위축된 내수를 살려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내수를 또 살려야 되는데, 이 진퇴양난의 이런 고비에 섰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자니 환율이 뛸 것 같고, 그러면은 금리를 안 낮추자니 내수를 살릴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2에서 3차례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도 연 2.25에서 2.5%. 이거 큰일 났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가랑 지금 뭐 이런 게 계속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한데, 지금 보세요. 원달러 환율 추이만 봐도 뭐 쭉 보면은 IMF 위기 이후에 진짜 역대급 원달러 환율, 그리고 평균선만 쳐도 지금 계속 가장 높은 이런 원달러 환율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을 이제는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고요. 지금 1,400원, 지금 1,470원 넘어갔죠, 다시. 뭐 이게 뭐 연기금이나 뭐 다른 뭐 외평채를 동원해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480원도 갈 것 같고요. 그 위에도 1,500원 이렇게도 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사 한번 읽어드리면요. 13일 연합뉴스 경제 전문가 6인 대상으로 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명은 기준금리가 3.0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조영무 LG 경영연구원은 작년 11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관세 정책 우려에 계엄 등의 이런 국내 정치 요인까지 겹쳐서 환율이 오른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더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환율이 오를 거다. 이거 금리 낮추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에서는 내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참 이게 저는 많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율이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지금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만 해도 2.2, 그 다음에 2.1 이렇게 했지만 지금 봤을 때 11월 달에 이렇게 2%, 거의 1%대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1에서 2%인데 이게 환율에 눌려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환율에서 이제 더 낮아져 버리니까 환율이 이제 더 튀면은 결국에 우리가 성장을 했어도 결국 환율에서 이제 더 이제 마이너스를 얻으면서 점점 더 이제 또 경제 성장률이 2.0 올랐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 물가도 올라버리고요.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도 또 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에는 진짜 암울하다. 제가 봤을 때는 잃어버린 30년 일본을 욕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찾아오는 거 보면은 더 이제 심각하게 잃어버린 30년이 참혹하게 더 힘들게 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위기를 맞이한다면 진짜 힘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도 꺾였고요. 이제 우리가 고성장 국가에서 이제 중성장도 아니고요.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이미 찾아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기준금리 추이만 봐도 미국 한국 봤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경제도 더 좋고 주가도 더 잘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도 더 탄탄한데 실업률이나 이런 것도 다 탄탄한데 미국이 금리가 더 높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국이 더 금리가 낮고 미국이 금리가 더 높다. 그래서 1.5 격차인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국채만 투자해도 한국보다 1.5%를 더 주는데 그 다음에 환율 차익도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갔겠죠. 바보들이나 국장을 아직도 잡고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오히려 이제는 동결을 하고 이제 인상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은에서는 지금 보면은 1월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전문가들 이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경제가 국내외 경제소, 증권, 은행,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지 65% 13명이요. 13명이 0.25% 1월에 인하하는 거를 전망을 했고요. 7명이 동결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데요. 자, 0.25% 인하를 예상했다는데 현재 3.0인 기준금리가 2.75까지 내려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 0.25%씩 인하를 하면서 본격적인 피벗, 그러니까 정책 전환이죠.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11월 기준금리 인하 경우부터 동결 예상을 벗어난 깜짝 인하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래서 11월 달에 원래 동결할 줄 알았는데 인하를 해서 좀 깜짝 변화로 조금 뭐라고 해야죠? 평가받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2월에 금통위 전망도 지금 보면 10명은 0.25% 인하를 한다. 야, 2월까지도 또 인하를 한다고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결은 9명. 그래서 이거 2월 달까지 이렇게 인하를 한다고요? 참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왜 걱정이 되냐면요. 지금 보세요. 여기 미국의 FOMC 전망 있잖아요. 1월에 FOMC 전망에서는요. 18명이 동결을 말했습니다. 0.25%한 명도 없습니다. 0명인데 그럼 미국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내린다. 미응답이 2명이네요. 미응답 여기 1명이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 야,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금리 동결을 하고 올해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원래 4번에서 2번으로 줄여졌다. 그 다음에 2번도 아니다. 아니 동결이다. 아니 어떤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아니다.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 뭐 이렇게 나오면서 미응답이 2명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하니까 2회가 7명, 그다음에 3회가 9명, 4회가 2명입니다. 근데 한국의 금리 인하 횟수를 한번 봤거든요. 미응답이 2명인데요. 지금 보면 2회가 4명이고요. 3회가 12명이고요. 4회가 2명입니다. 야, 3회를 한다. 지금 여기도 3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3회 정도도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저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구석 전문가인 존 버나드는 아마도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아마 한 번 할까요? 한 번, 두 번 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금리 인하 횟수는 예측이 불가하긴 한데요.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물가가 잡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제 관계를 봤을 때 물가가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환율은 당연히 튀겠죠. 우리나라는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환율이 당연히 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걱정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더 튈 수밖에 없을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1원인데요. 저는 여기서 더 돌파를 하고 1500원도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탈원화 하셔라. 탈원화 하셔서 금 괜찮잖아요. 금이 계속 가고 있죠. 금을 모으셔라. 금을 안전자산으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환율 플러스 그다음에 금 자산 가치 금 상승을 둘 다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요즘 금 한 돈에 거의 뭐 49만 원, 막 50만 원 이렇게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제는 금 모으기 운동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우리나라가 뭐 금 모으기 운동은 옛날 IMF 때 그 금 모으기 운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경제 공황이나 IMF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런 대비책으로 금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금을 계속 여기에서도 강조드리고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금 차트 보세요.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에이스 KRX 금연물 제가 이거 ETF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ETF에 굳이 투자를 안 해도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금 계좌를 열어서 직접 금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내일 정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금 모으기 운동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지금 장세에서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서 무섭다. 그러면은 금으로 여러분들 방어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더 풀 거란 말이죠. 왜냐? 안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무너지겠죠.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여러 가지 빚을 갖고 있는 은행권이나 PF 대출을 하고 있는 증권사, 그다음에 건설사 이런 데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아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뭘 포기할 거냐 이 두 가지 물가냐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냐 이거를 둘 중에 뭘 포기할 거냐면 서민 물가를 포기하겠죠. 환율이랑 물가를 포기하면서 건설사랑 이런 데를 살리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냐? 환율에 투자를 해야겠죠. 환율 투자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존버님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떨어질 리가 이거 더 오를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장기로 가면은 환율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저는 무궁무진하다. 이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환율은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안 맞추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금이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 오르면은 그게 뭐 굳이 환율이 안 올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누가 요즘 국장합니까? 국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차피 지지 않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사 지금 보면요, 미국에 지금 LA에 산불이 났잖아요. 이 산불이 나면서 뭐 위닉스 강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기청정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물가가 당연히 튀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계란 가격을 가져왔는데 12개 뭐 이렇게 계란 가격 가져왔는데 계란 가격도 이렇게 튄 게 보이시죠? 이게 식료품 물가 이런 게 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A 산불까지 터지면서 뭐 이런 식료품 물가나 아니면은 주택 이런 것도 다 타면서 없어지면서 주택이나 이런 자금들이 투입되니까 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 물가 지수가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국채 금리가 더 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환율은 더 튀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스랑 국제 지금 가스랑 브렌트 원유 가격도 지금 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들 휘발유 저는 휘발유차 타고 있거든요. 1,600원 넘어갔죠. 1,600원 후반대 1,680원에서 뭐 1,700원까지 가는 지금 주유소들 많죠.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야, 이렇게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
이 원유 가격이 올라버리면, 기름 가격이 올라버리면 당연히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가격도 올라버리면은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왜냐? 우리나라는 100%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율까지 겹치면은 물가는 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뭐 이제는 2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걱정이야. 두 자릿수, 죄송합니다.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뭐 보면은 김에 밥 싸먹기도 부담되네. 마른 김 한 장이 48% 급등을 했다. 그래서 마른 김 한 장이 150원을 돌파했다. 김 한 장에 요즘 150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마트는 장당 200원이라고 합니다. 야, 김 한 장에 장당 200원. 와, 대박입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김 가격이 1년 만에 1.5배 치솟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1년 전 10장 가격이 1,054원으로 한 장에 100원꼴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48%가 올라서 장당 50원이 비싸졌다. 그래서 10장 가격이 1,562원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1개월 전 1,400원대를 꾸준히 여기에서 뭐 환율 같네요. 꾸준히 높아졌다. 그래서 1,500원까지 넘어섰다. 우리 환율도 아마도 1,500원 넘어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김 수요도 뭐 김 수요가 아니라 지금 김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서민들은 지갑을 더 닫겠죠. 그런 불황 때문에 지금 보면 290원 커피, 그다음에 550원 라면이 불황에 지금 1,000원 밑에 편의점 간편식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요즘 뭐 다이소가 요즘 역대급 이런 실적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형 편의점이 뭐 1,000원 이하의 제품이 요즘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네요. 지금 대형 편의점 3사가 1,000원 이하의 가성비 상품 매출 신장률이 동반 상승을 했다. GS는 1,000원 이하 상품에서 46.5%, 전년 대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22년에는 28%, 23년에는 32% 매출 증가폭이 확대됐다. 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들 서민 이런 지금 지갑은 얇아지고 지금 이렇게 싼 것만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쓸 여력이 없죠. 영끌족들은 다 이제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고, 그 부동산에 죽은 돈들이 묶여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그럼 돈이 없어요. 지금 뭐 영끌족들 뭐 4억 5억 그냥 착착 빌려갖고 뭐 서울 뭐 부동산 가자, 막 수도권 부동산 간다 막 이렇게 해서 영끌해서 이렇게 하면서 라면만 먹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희망도 없이 그렇게 원화자산으로 그렇게 몰빵을 하다가 이제 환율 폭등하고 다른 게 다 이제 폭등을 해버리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 이제 경제 위기까지 와서 부동산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하락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이 5억 대출을 했으면은 이 부동산 가치가 탁탁 떨어지면은요, 결국에 깡통이 납니다. 부동산 대출도 깡통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전세, 갭투자, 갭투기가 문제잖아요. 갭투기로 지금 뭐 계속 부동산을 뻥튀기 시켜서 진짜 정작 필요한, 부동산이 필수제인데 정작 필요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못 사면서 결국에는 저출산이 계속 가속화되고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뭐 포기하는 세대들, 그다음에 뭐 20대가 뭐 70만 명이 쉬었다, 2030 세대가 70만 명이 쉬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정상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도 지금 24년 연간 하락률 보이시죠? LG엔솔이 18%, 뭐 LG화학이 49%, 삼성 SDI가 47.5%, 포스코가 49.25%, 포스코퓨처엠 60%, 에코프로베인 61%, 에코프로가 51%다 폭락을 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고점이다. 에코프로 고점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를 엄청나게 욕하셨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중국의 영향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힘든 이유가 중국이 계속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금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는 이유가 이 불황이 오면 올수록 결국에 특히나 미국도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고점이다. 이 뭐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미국도 이제 증시 폭락이 올 수 있는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 중에 한 이유거든요. 그리고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거는 금 다뤄드릴 때 해드릴게요. 지금 뭐 국제 패권 질서가 또 바뀌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패권 질서 이런 속에서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 보면은 트럼프도 그린란드를 내놔라, 캐나다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에서 미국의 이런 반도체 제재 이런 거에 카운터로 휘토류를 수출을 안 하겠다, 갈륨을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도 이제는 휘토류와 갈륨을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이런 자원을 탐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낀 우리 한국 같은 나라, 자원이 하나도 없고 자원을 사들여서
개발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한국 같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이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비를 금으로 한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이 그나마 주식을 투자하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지금 보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미국텍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게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금을 모으는 게 낫겠죠. 금이 그나마 가장 안전 자산이고, 뭐 물론 수익률은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대공황 뭐 침체가 오면은 금만큼 이런 여러분들의 자산을 방어해주는 이런 수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현금을 모은다, 달러를 모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달러는 그냥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장기로 모으기보다는 차라리 금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모아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대공황이 왔는데 그 대비책은 뭐가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의 이런 인기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특히나 탈원화, 원화 기반의 자산은 여러분들 줄이시고요. 달러 기반, 여러분들 원화 기반 탈원화 하셔야 됩니다. 원화 기반의 자산을 늘리자. 이런 걸로 성공팔이 하는 애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들 원화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금 이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그쪽으로 여러분들 많은 자산을 저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망상 갖지 마시고요. 프랜차이즈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러면은 저는 배당주 싫어하지만 그런 분들은 차라리 배당주를 해서 이것도 달러 배당입니다. 달러 배당을 해서 달러 배당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알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소일거리 하시면서 차라리 그렇게 하셔라.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3억에서 5억 퇴직금 그거 프랜차이즈에 돈 다 날리지 말고요. 그거 있으면은 배당주 ETF에 넣으셔서 이거 달러 기반입니다. 달러 미국 배당주요. 거기에 넣으셔서 배당 받으시면서 최대한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끌족들 빚을 줄여야겠죠. 부채를 줄이고요. 절약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절약의 미덕이 많이 없어졌죠. 야 그거 뭐 누가 부동산 내 돈 주고 사냐. 빚내서 집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이제는 몰락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그래서 이런 거 대비하셔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탈원화하시고 금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ETF, 미국 ETF, 그다음에 달러 이런 거 꾸준히 모으셔서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